토요일 저녁 마이크는 랩탑을 켭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사용해야 하거든요. 아마 그때쯤이면 작동 준비가 될 거예요. 마이크의 문제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새 랩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경고 표시도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랩탑이 부피가 너무 커서 공공장소에서 꺼내기가 창피한가요? 두께가 1.3cm 이상인 것은 모두 구형입니다. 부피가 큰 랩탑은 또한 작동할 때 매우 시끄럽고 가방 안에 아령이라도 든 것처럼 느껴지죠. 랩탑이 절전 모드에서 켜질 때까지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부팅 및 종료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건 백그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랩탑의 수명이 다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랩탑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또 하나의 징후는 모든 것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PDF를 다운로드하는데 한 2년쯤 걸리고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면 프로세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프로세서는 랩탑의 두뇌인 만큼 좋은 소식은 아니죠. 2분만 사용해도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지나요? 랩탑이 낡아감에 따라 내부에 먼지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팬은 먼지가 꽉 차면 작동을 멈춰요. 냉각 매트를 구입하여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에서만 랩탑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만약 물건을 주문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영화까지 스트리밍하던 것이 그저 옛날 얘기가 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랩탑에 램에 문제가 있거나 용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램은 멀티태스킹과 한 앱에서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랩탑이 컴퓨터가 아니라 우주선 같은 소리를 내나요? 이동 시 팬,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느슨해져서 랩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디오 시스템이 최대값일 때보다 팬의 소리가 더 커선 안 됩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모든 게 괜찮다면 최신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새 버전의 OS와 중요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출시되면 그것들은 최신 컴퓨터를 위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오래된 컴퓨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램이 필요할 거고 더 나은 프로세서, 더 나은 그래픽 카드, 그리고 더 좋은 마더보드가 있어야 할 겁니다. 키보드의 글자가 다 지워져서 그냥 순서를 외워서 사용하세요? 키를 누르고 난 후 1분이 지난 후에야 입력된 단어가 화면에 나타난다고요? 화상 키보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네요. 새 랩탑을 사야 할 때라는 또 다른 신호는 배터리가 예전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수시로 충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 수 있지만 제품에 따라 일체형인 경우도 있죠. 어느 쪽이든 전반적인 랩탑 노후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원 코드를 약간 당겼을 때 랩탑이 즉시 종료되고 특정 각도에서만 충전된다면 랩탑은 분명히 수명이 다한 겁니다. 그렇게 낡은 랩탑에 새 배터리를 넣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새 작업 문서를 다운로드하려면 100장의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 어느 순간 구형 랩탑의 하드 드라이브가 거의 꽉 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되죠.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드웨어 장치가 탐지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주 표시되면 이제 다른 기기를 살펴볼 때입니다. 랩탑 기능은 하나씩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내장된 카메라 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어댑터가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회의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게 되죠. 좋을 게 없어요. 앱이 계산기보다만 복잡해도 로딩이 오래 걸린다고요? 예전 하드웨어는 멋진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과 사실적인 효과가 탑재된 고급 게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쇼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면서 눈을 가늘게 뜰 필요가 없어요. 색 재현 불량, 깜빡임, 시야각 불량, 낮은 해상도, 픽셀화된 디스플레이 및 백라이팅 불량. 여러분은 더 나은 성능을 누릴 자격이 있고 새 랩탑이 그걸 제공해 줄 겁니다. 터치패드가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실수로 비활성화하거나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과 드라이버 재설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 문제일 거예요. 물론 마우스를 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시죠? 하드웨어에 긁힌 자국, 벗겨진 피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사람의 피부에 있는 주름과 같습니다. 부팅할 때마다 랩탑이 서서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반드시 기억해서 매월 랩탑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점검을 처음 하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 아마 랩탑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랩탑이 무작위로 꺼지나요? 이 경우 저장되지 않은 모든 파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백업하고 하드드라이브를 테스트하세요. 하지만 이런 일이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랩탑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검은 화면이 뜬다면 데이터 손실의 또 다른 큰 위험입니다. 또한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여 랩탑을 작동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재부팅해야 합니다. 재부팅할 때마다 노화가 한 단계 더 진행되고요. USB 포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나요? 헤드셋, 프린터,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플러그인 하려는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USB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랩탑이 걷잡을 수 없이 삐삐 거리기 시작했나요? 마더보드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램에 문제가 있거나 새 하드웨어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삐 소리가 난 후에도 랩탑이 켜지지 않을 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장을 보러 가는 것보다 컴퓨터 수리 기사를 더 자주 만나야 한다면 걱정할 만한 또 다른 신호입니다. 끊임없는 수리는 비용만 더 많이 들 뿐이에요. 슬프게도 랩탑 수명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고 그걸 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새 충전기, 냉각 패드를 사고 최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교체했지만 랩탑이 여전히 느리고 소음이 심한 경우 램이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갖고 있나요? 랩탑을 직사광선을 쬐는 곳, 차 안 또는 창가에 놓고 있나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랩탑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꼬이고 공중에 매달리도록 내버려 두나요? 랩탑을 식탁으로 사용하고 키보드 음식 부스러기를 절대 청소하지 않나요? 향기로운 물티슈, 물걸레 혹은 세정제로 랩탑 화면을 닦고 있나요? 보호 케이스 없이 들고 다니나요? 연중 무휴 24시간 전원을 켠 채로 두나요? 이러한 모든 습관은 매일 랩탑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랩탑이 집안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유용한 만능 기기가 되었나요? 랩탑이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채고 필요할 때 슬픈 음악을 틀어주고 온라인 쇼핑도 대신해주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추측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제 확실히 새 랩탑을 장만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